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요즘 상당수 한국의 보수우파나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에게 이재명이 이끄는 저질 좌익 야당 못지않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인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힘 비대위원장이 된 그는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지휘한 총선에서 심각하게 잘못된 공천과 선거 전략으로 참패를 하고도 은인자중하기는커녕 다시 당권을 장악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당정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등 가족들이 개입한 의혹이 농후한 당원 게시판 게이트로 여론 조작까지 일삼았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난 데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집권당 대표론자가 좌익야당 못지않게 대통령을 사실상 몰아내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압박하고 날뛰면서 국민의힘의 잠재적 지지층인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에 대한 사퇴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 자신이 원튼 원치 않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강제 퇴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가 총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힘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친윤석열이나 반한동훈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민정, 김재원, 이뇨한 최고위원과 친한동훈 성향으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등 모두 5명입니다. 물론 최고위원 중에는 한동훈의 측근인 김종혁도 있지만 김종혁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아니라 한동훈이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친윤 또는 반한인 김민전, 김재원, 이뇨한 최고위원은 이미 한동훈에게 학을 떼고 한동훈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친한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진종호 중 1명만 최고위원직 사퇴에 동참하면 모두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해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총퇴진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친한계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최고위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동혁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일로 일단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국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에 동조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김민전, 김재원, 이뇨한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한동훈도 설사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강제퇴진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책임당원 및 합리적 애국시민들의 한동훈에 대한 비판과 분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 가족 및 비선 인물들로 추정되는 세력의 게시판 장난질이 밝혀진 뒤 이들의 준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실제 일반 당원들이 한동훈에 대한 비판과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한동훈의 대응에 대해 80% 이상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동훈 일가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도 보수우파 성향 시민과 단체가 한동훈을 규탄하고 대표직 사퇴 및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벌이면서 한동훈은 물론 가족들도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타워팰리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부유층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 중 한 곳입니다. 정치 및 이념 성향에서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동훈 가족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더욱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좌익 야당의 국정농단을 척결하고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 고유군 아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좌익 세력과 제도권 언론의 일방적인 내란죄 프레임 씌우기와 매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성원하는 국내외 국민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파 성향 또는 보수 성향 국민 중 그동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문재인 이재명 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지식인 등 국민들이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고심과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그에 대한 지지와 탄핵 및 조기하야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말도 안 되는 무리수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윤상현 조배숙 의원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전국 각지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잇따라 도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반나절 만에 무려 500개 이상의 화환이 배달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화환들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버텨달라, 탄핵 반대, 끝까지 싸워달라는 등의 응원 문구가 함께 달렸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응원 화환은 과거 한동훈에게 보내졌던 응원 화환이 한동훈의 부인인 진은정이 맘카페 등을 통해서 사실상 동원했던 그런 화환이었던 것과 달리 그야말로 윤 대통령을 격려하고 성원하고 지지하는 자발적인 화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배달된 화환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남, 인천, 수원, 안양, 부산 등 전국 각지와 미국 워싱턴, 하와이 등에서도 배달됐습니다. 화환을 보낸 인천 연수구의 시민은 이 화환에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독재로 행정을 마비시켰다는 글이 담긴 리봇을 달았습니다. 또 워싱턴에서 보내온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이런 격한 문장이 화환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동포가 보내온 화환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버텨주십시오, 이런 글과 함께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업주부라고 자신을 밝힌 분은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응원 문구를 적어서 보내왔고, 충남 논산 시민은 국민이 뽑은 윤 대통령 응원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 시민은 누가 감히 조기 퇴진 운운하나, 이런 응원 문구를 달아서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응원 화환 행렬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줄지어 세워진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상으로 응원 화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제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물론 민주당에도 비판적인 여론이 이번 응원 화환으로 재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등의 일방적인 그런 흐름과 제도권 언론의 광기 어린 보도에 대해 저항하는, 반박하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 법률 전문가와 윤상현 의원, 조배숙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은 검사 출신의 역시 법률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홍 시장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그 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겠다면서 첫째,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둘째,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셋째,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넷째,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다섯째,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전문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여섯째,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일곱째, 흘러가는 모양이 박근혜 탄핵 때와 흡사하게 가지만은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결론으로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면서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또 한동훈과 그 측근들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한동훈의 당대표 사퇴와 탈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당할 때 이정현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했다. 당시 당대표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었는데도 그는 사퇴와 탈당을 택했다. 하물며 지금 한동훈은 대통령과 반목만 일삼다가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 아닌가. 국정과 사감을 구분하지 못한 두 사람의 반목이 당과 나라의 혼란을 가져온 거 아닌가. 살모사 정치의 말로는 박근혜 탄핵 주도 세력들의 말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총선 말아먹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제 그만 되지도 않을 나홀로 대통령 놀이 그만두고 한동훈과 레밍들은 사라져라면서 역겹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박근혜 때와는 달리 이번에 탄핵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당이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야당과 야합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은 박근혜 때 한 번만으로 족해야 한다. 이 당은 레밍들이 좀 있어서 탄핵은 불가피하게 당할지 모르나 탄핵당한 후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정비를 하는 거다. 90석만 가져도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 껍데기는 털어내고 알곡끼리만 뭉치자. 범죄자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반드시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자들 데리고 나는 같이 정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레밍은 쉽게 말해서 쥐새끼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14일 예정된 2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명입니다.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혜지, 김재석 이렇게 5명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되면 이번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그냥 조기하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버텨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해야 될 말들을 다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탄핵소추안에 대한 옳고 그름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단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엄 그 직후 일종의 광기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일반 국민들도 평정심을 찾게 될 것이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제도권 언론도 지금과 같은 저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자기 신문사, 자기 방송사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담대하게 마음먹고 잘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